당신이 침대에 누워 잠 못 이루고 있을 때 만약 우연히 샤오리 위 이 에피소드를 보게 된다면 당신은 정말 운이 좋은 겁니다. 그는 심야불면증의 종결자이며 영상을 다 보면 분명히 꿀잠을 잘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배터리 70% 정도 남은 휴대폰을 들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이 스트레스 해소 과정을 함께 지켜봅시다. 벌써 카를이 야외로 나온 지 2년째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카를은 이미 자신의 첫 번째 부동산을 소유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이 들어 불리해지기 전에 효도를 다하기 위해 부모님을 위한 집을 하나 더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백 년 된 소나무들은 카를이 모두 베어낼 대상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위한 집을 지을 공간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침 베어낸 소나무들은 나중에 추운 겨울에 따뜻함을 가져다줄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공간에 대한 요구가 그리 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카를은 기초를 크게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멘트 블록을 가져와 기둥 받침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놓기 전에는 기초 아래의 흙을 모두 단단히 다져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초의 견고함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완성 후 미리 손질해둔 강목을 가져왔습니다. 각 강목을 고정하기 전에는 수평계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측정해야 했습니다. 나중에 지어질 집이 충분히 안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봄비가 알래스카 땅에 내렸고 두 형제는 실내에서 잠시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비가 그쳤고 공기는 유난히 맑아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작업 효율을 상당히 높여주었습니다. 곧 기초 골격이 완성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연세가 많아 추위를 많이 타시기 때문에 카를은 기초 골격 위에 보온 폼을 깔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아무리 기온이 낮아져도 실내는 봄처럼 따뜻할 것입니다. 기초 작업을 모두 마친 후 마지막으로 복합판으로 막았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리 어렵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완성되었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다음날 카를은 일찍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집 골격 건설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초능력으로 얻은 집이라서 카를에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주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솜씨 덕분에 곧 벽 한 면의 골격이 완성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한 후 카를은 서둘러 피난처 건설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먼저 창문 크기를 측정하고 두 번째 벽에 창문 자리를 미리 남겨두었습니다. 2년 반 동안 야외 생존 경험이 있는 카를에게는 장비도 인류였고 식은 죽먹기였습니다. 그의 엄격한 작업 태도와 뛰어난 솜씨 덕분에 집 측벽의 골격이 완성되었습니다. 벽 부분은 압축판을 선택했습니다. 재료가 가볍고 설치하기 매우 간단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마을에 계신 부모님과 야외에서 재회할 수 있다는 생각에 카를은 잠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알래스카의 눈보라를 막아내기 위해 지붕은 당연히 인자형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들보에 표시를 한 다음 연골들을 등 간격으로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의 날씨는 매우 변덕스러워서 눈 깜짝할 사이에 또다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카를은 이로 인해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자연이 그에게 주는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혼자 일하는 시간은 빨리 지나갔고 작은 나무 오두막도 지붕 덮개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다만 현대적인 도구들의 도움이 부족하여 이 작업은 매우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어떤 안전 조치도 없었기에 그는 특별히 조심해야 했습니다. 만약 발을 헛디뎌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작은 조각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마지막에 지붕 부분도 순조롭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카를은 방수포를 가져와 지붕 위에 평평하게 깔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컬러 강판을 고정했습니다. 두 형제의 찰떡 호흡 덕분에 지붕 부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그들은 짧은 휴가를 즐겼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야외 생활의 의미일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고 물고기 잡는 재미를 경험하고 하이킹의 즐거움을 누리며 도시의 번잡함에 휩쓸리지 않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지내는 그 평화로움을 즐기는 것입니다. 짧은 휴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카를도 다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집 주위에 모두 플라스틱 철을 받고 맞춤 제작된 창문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하기 전에는 창틀 주변에 실리콘을 발라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창틀에 붙이고 마지막으로 나사못을 박아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이때 형제의 도움이 없으니 그의 작업 효율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카를은 어릴 때부터 독립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집 전체가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원시인처럼 살지 않기 위해 카를은 땅에 도랑을 파고 전선을 그 안에 묻었습니다. 동시에 실내의 전선 경로도 미리 계획해야 했습니다. 콘센트 부분을 설치한 후 실내에 성공적으로 전기가 통했습니다. 실내가 이렇게 환해진 것을 보니 카를도 매우 만족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벽 기둥 사이에 모두 보온솜을 채워 넣었습니다. 알래스카의 겨울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보온 조치를 완료하자 날은 벌써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작은 오두막은 칠흑 같은 숲속에서 유난히 아늑해 보였습니다. 다음날 카를은 실내 전체를 플라스틱 시트로 한 번 더 덮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깎아놓은 나무판들을 오두막 외벽에도 박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두막의 전체 골격을 충분히 견고하게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두막의 외관을 개선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질 무렵 오두막 외벽 나무판 설치를 마쳤습니다. 이곳은 비가 자주 내리기 때문에
바닥을 갈기 전에는 먼저 방수 매트를 깔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습기가 많은 계절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바닥 설치였습니다. 이 과정은 충분한 인내심이 필요했고 바닥을 깔 때마다 각 바닥판이 틈새 없이 단단히 연결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열팽창과 수축으로 인해 바닥 전체가 쉽게 망가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내 벽판도 설치했습니다. 카를이 밤낮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본 이해심 많은 아내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속담에 남녀가 함께 일하면 힘들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실내 장식이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닥의 위생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이로써 정교한 작은 오두막이 완성되었습니다. 나중에 카를의 부모님께서 분명 아주 좋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이오니아의 겨울 첫눈은 어젯밤 몰래 내렸습니다. 아마도 몸이 기온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감지해서인지 카를은 이날 유난히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깨어나자마자 작은 백설이 옆에 있는 것을 보고 카를의 마음은 금세 편안해졌습니다. 카를이 이불을 정리하고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바깥은 이미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때 실외 기온은 이미 0도에 가까웠습니다. 카를은 매일 아침 일어나 가장 먼저 커피콩을 갈아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뜨거운 물 한 주전자를 끓여 자신을 위해 커피 한 잔을 타 마셨습니다. 자신을 빨리 깨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첫눈을 직접 느껴보기 위해 카를은 커피 찌꺼기를 거르는 동안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작은 백설을 데리고 이 얼음과 눈 속으로 나와 아름다운 설경을 감상했습니다. 하지만 추운 기온 때문에 야외에서 오래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카를은 서둘러 실내로 돌아와 창문 옆에 앉아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들고 바깥의 아름다운 설경을 감상했습니다. 비록 이런 황야 독거 생활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다소 외롭게 느껴지겠지만 카를에게는 이미 이런 규칙적인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지은 나무 오두막에 앉아 자신을 위해 아침 식사를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영양균형 잡힌 아침 식사는 카를이 오전 내내 배고픔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히 보장해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배불리 먹은 후에는 당연히 오랫동안 자신과 함께한 작은 백설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철 추운 기온 때문에 카를은 수시로 벽난로에 장작을 더 넣어야 했습니다. 나무 오두막 안의 온도가 항상 쾌적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카를이 씻고 나자 바깥 날씨도 완전히 밝아졌습니다. 오늘 그는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카를은 다시 두꺼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운 날씨 때문에 야외에서 오래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작은 백설도 완전 무장하여 사랑스러운 강아지가 감기에 걸리거나 열이 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이런 얼음으로 뒤덮인 설국에서는 설상차가 최고의 동반자였습니다. 그것은 카를에게 엄청난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올해 겨울은 예년보다 유난히 길었기 때문에 카를도 이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했습니다. 충분한 마른 장작이 있으면 충분한 안정감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작 한 바구니 가득 채워 넣자 작은 백설은 지루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긴 독거 시간을 보내기 위해 카를은 다시 설상차에 시동을 걸고 이 설원을 마음껏 질주했습니다. 마음껏 즐긴 후 카를은 오두막 안의 장작 선반도 장작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보니 배터리의 전력이 소모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카를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디젤 발전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디젤을 넣은 후 외피를 다시 조립하고 가볍게 당기자 전원선을 연결한 후 발전기가 전기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등도 따라서 켜졌습니다. 한가할 때 카를은 좀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단에 쌓인 눈을 깨끗이 치웠습니다.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일을 마친 후 카를은 양동이를 들고 집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가서 자작나무 껍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은 대자연이 카를에게 제공하는 가장 천연적인 불쏘시개였습니다. 그래서 카를도 많은 양을 긁어모았습니다. 이때 날도 서서히 어두워져 있었고 시간은 벌써 저녁 4시경이었습니다. 이어서 카를은 사우나실로 가서 벽난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장작이 활활 타오르면서 이때 사우나실 내 온도는 190도에 달했습니다. 이제 사우나를 할 차례였습니다. 비록 카를이 우리에게 카메라를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가 옷을 벗고 여유롭게 눈밭을 걷는 모습으로 보아 카를의 피곤한 몸과 마음이 모두 이완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홀 내부의 벽난로 재를 치웠습니다. 동시에 벽난로 전체의 외부도 깨끗이 닦아내어 먼지 한 점 남기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하면 기분도 훨씬 좋아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실내를 깨끗하게 청소한 후 카를은 벽난로 안에 장작을 다시 정돈했습니다. 이제 낮에 모아둔 자작나무 껍질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성냥을 가볍게 긋자 벽난로에 쉽게 불을 지필 수 있었습니다. 벽난로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카를은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지금 그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둠이 뒤덮인 세상 속에서 카를의 오두막은 너무나 아늑해 보였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흘러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카를에게 저녁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였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하루가 순조롭게 끝났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그는 자신을 위해 맛있는 음식으로 보상해야 했습니다. 비록 완성된 음식이 보기에 좋지 않았지만 카를은 이에 대해 매우 만족했습니다. 겨울 휴가가 순조롭게 끝남에 따라
오두막도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광모는 이 작은 오두막에서 2년 6개월 동안 생활했습니다. 일기예보에 따르면 이번 겨울은 매우 길 것이라고 해서 광모는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을 위해 장작을 더 많이 패두었습니다. 자신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충분한 마른 장작 비축량만이 광모에게 충분한 안정감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실내의 오래된 벽난로에 불을 지피자 이때 오두막 안은 이미 편안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몸이 점차 뜨거워지자 광모는 강아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 신선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마침 문 앞에 쌓인 눈도 치웠습니다. 눈이 너무 두껍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행히 광모는 몇 년 전에 눈신을 사두었고 이제 그것이 드디어 쓸모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신자 과연 눈밭에서 날아다니듯 빠르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문 앞뒤에 쌓인 눈을 치운 후 광모는 드디어 오랫동안 함께한 강아지와 함께 이 눈 덮인 세상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추위 때문에 밖에서 오래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따뜻한 오두막 안으로 바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난로에 장작을 좀 더 넣어 실내 온도가 인체의 편안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부엌에서 철통을 하나 들고 와서 문 밖에서 깨끗한 흰 눈을 가득 담았습니다. 벽난로의 열을 이용하여 그것을 녹여 끓였습니다. 하늘을 가득 덮은 눈송이들은 아이오니아 숲 전체를 얼어붙은 설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겨울은 낮 시간이 항상 짧았고 날은 모르는 사이에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광모는 아늑한 오두막 안에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며 하루 종일 수고한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주식은 신선한 다진 고기였고 반찬도 매우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감자, 당근, 그리고 파슬리까지 있었습니다. 이 붉고 푸른 색상만 봐도 독자들의 읽고 싶은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것들을 냄비에 넣고 함께 끓여 음식들 사이의 향기를 최대한 끌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코끝을 자극하는 조미료를 좀 뿌립니다. 이제 시간이 답을 말해줄 것입니다. 음식이 익는 동안 강아지도 최고급 사료로 대접해야 했습니다. 음식이 다 익는 순간 모든 기다림은 같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과일주 한 잔을 따랐습니다. 도수는 높지 않지만 광모는 과일주를 마시면서 어제 찍은 영상을 편집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다만 대본 내용은 광모에게 약간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예 밖으로 나가 산책하며 글쓰기 영감을 찾았습니다. 바깥에는 차가운 눈송이가 흩날리고 강아지의 얼굴에는 편안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광모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남은 작업을 마쳤습니다. 오늘 작업이 끝난 후 그는 드디어 따뜻한 벽난로에 기대어 자신의 저녁 식사를 맛있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배불리 먹은 후 곧바로 식기를 깨끗이 씻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하는 좋은 습관을 항상 길러야 했습니다. 다음날 잠에서 깨어나자 문 앞에는 또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날씨는 여전히 흐려서 밖에 나갈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침울한 날씨 속에서 광모는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커피 한 잔은 광모를 하루 종일 깨어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의 지붕 설계 덕분에 눈이 일정량 쌓이면 자연스럽게 아래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어서 광모는 다시 눈신을 신고 창고와 본체 사이를 계속 오가며 땅에 쌓인 눈을 다졌습니다. 이렇게 하면